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는 24일 그리고 25일 다음 주에 이틀간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를 향해서 결격 사유가 무려 10개나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상한 돈줄입니다. 강 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등 돈의 흐름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꼭 출석해야 합니다.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입니다. 세부적인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합니다. 94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7건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거의 안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상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피하고 있는 형국이죠. 청문회 당일날 이틀간 아마 치열한 그런 어떤 의혹 제기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난타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러나려고 하지 않겠죠. 일단 여야는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인사청문회 아무래도 여야의 난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면서 아주 강하게 벼르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특히 또 김민석 후보자 본인도 충분한 해명을 SNS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얼마든지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자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외신 기자 간담회를 비롯해서 유튜브 출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인데 거의 총리처럼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중심 청문회의 취지에도 맞고 과거의 선례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보고, 학습 지원 회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에서 제 총리 지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추징도 있고 세금도 있고 등등한데 일단 저 세금의 덫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다. 1,000만 원씩 14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수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과산에서 왜냐하면 이자 낸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원금 갚았으니까. 물론 과거에도 총리 후보자들이 부처의 보고는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업무를 해야 되니까 미리 사전 업무 차원에서 당연히 보고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부처 보고와 함께 간담회도 열고 뭐 유튜브 출연까지 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공개 행보에 나서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인사청문회 전에 적극적인 행보 자체가 조금 오바가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인 거잖아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저런 본인이 마치 이미 국무총리가 된 듯한 행보를 보면서 두 가지가 오버랩됩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국무총리는 엄연히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야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또 대일 외교에까지 나선다든가 이렇게 총리가 다 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헌법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캐나다 G7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서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2023년 9월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가볍게 여기는, 헌법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 분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상당히 닮았는데요. 2019년 8월에 조국 전 장관도 당시에 후보자 신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에 시달리니까 본인이 장관 되기도 전에 정책을 발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수벌금제라고 불리던 재산 비례 벌금제죠. 그때 그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아빠 찬스, 입시 비리 논란을 덮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했던 것과 지금 아빠 찬스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총리가 다 된 듯이 기정사실화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의 모습,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대단히 많이 겹쳐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송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또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일단은 뭐 정치적, 전략적 판단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불거진 의혹들, 뭐 국민의힘이 제기하고는 뭐 10대 의혹이라고 하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상히 잘 소명하고 해명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특히 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총리 지명자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전 총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총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고 집권 초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각종 현안들을 챙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한 상황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총리 지명자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사청문회도 충분히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함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4일, 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온 국민이 함께 보시고 또 판단을 해보시죠.